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이소영 강사입니다. 2021 단대부고 2학년 내신 설명회를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남 김한나 강사가 진행을 할 텐데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소영 강사고 지금 성경학원에서 일한 지는 횟수로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 9년, 그 다음에 20년은 저희 팀의 팀장을 맡아왔고요. 지금 현재는 고3 수업을 하고 있고 3월 달부터 2학년 학교에 단대부고, 경기여고, 중동고 내신 수업이랑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수능계 속반 수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원 설명을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저희 학원은 이제 이런 학원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이랑 수능을 다 잘하는 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신하고 수능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죠. 근데 저희가 내신하고 수능은 정말 감히 다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신이랑 수능을 다 해야 되는 거는 학생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저희는 장기 재원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한번 다니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었어요. 한 달 수업 듣고 학부모 설명회 때 안 오셔도 된다. 학생이 엄마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 여기 3년 다닐 거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갖고 1학년 때 얘기를 하면 보통 3년을 다니는데 왜냐면 중간중간에 학생이 그 입시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과 학생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항상 하기 때문에 내신이랑 수능을 다 잘하고 있고요. 내신이랑 수능 또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정규하고 내신 수업이 성적 상승이라고 돼 있는데 내신 수업은 보내보신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료라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지 관리가 모두 다 꼼꼼하고 잘 된다. 과연 고등학교 내신이 특히 2학년 내신이 내신만으로 가능한가? 근데 중간에 메꿔야 되는 저희 말로는 이제 기본기라고 하죠. 기본 베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정규 시간에 일종의 수능 수업이죠. 정규 시간에 같이 메꿈으로써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만의 노하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성경원이 대치동 이 자리에 있은 지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할 때 기억했던 게 18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강사진 선생님들이 되게 실력도 있으시고 수업도 잘하시고 열정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무엇보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래 보니까요. 아이들을. 입시 전문가 R&D 팀인데 이거는 내신 자료를 혹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R&D에서 교재개발팀에서 나오는 자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도 잘 갖추고 있는 학원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고 제가 한 말 말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보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오늘까지 서울대 13명 합격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4명으로 금방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들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를 했는데 첫 번째 줄 보면은 풍부한 학습 자료는 양도 많지만 학생에게 맞춰서 효율적으로도 제시를 하고 또 1대1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제시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학생은 지금 서울대 의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신이랑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는 학원인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하면 내신을 해야 된다. 하지만 또 정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둘 다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학원이고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세 번째 학생인데 노베이스 내신 수능을 1등급으로 만들어준 학원이고요. 이 학생은 올해 졸업생이고 전체 4개 틀렸거든요. 4개 틀렸는데 이제 이 학생이 그 노베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정말 노베이스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고요. 근데 체격 조건 때문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 못해서 본인의 꿈을 한번 접은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다시 설정했을 때 의사가 되고 싶다. 의대를 꼭 가고 싶다. 이게 본인의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꿈이었는데 베이스가 없었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 입학할 때 저희 학원이 이제 정규 수업은 레벨이 3개인데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레벨로 들어와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선생님들이랑 상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습도 학원 커리큘럼 제시한 대로 잘 따라와서 결국은 해낸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 후기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과 학생에 대한 고민이 많고 올바른 학습 방향을 학생에 맞춰서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잘하는 애들
애들은 잘하죠. 잘하는 애들은 잘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또 잘하는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다가 후기를 만들어내는 학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로 다 장기 재원생들이에요. 수강 후기를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근데 오랫동안 다닌 학생들이 써준 후기거든요. 오랫동안 다녔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도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오기 전에 4등급이었는데 1등급이었다. 이제 이 부분에 단대부고 설명회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오기 전에 4등급이었고 왜 와서 1등급이었는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과 부모님들과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학원은 대형 학원이긴 한데 대형 수업은 아니고요.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대부고는 학교 시험의 특성상 수능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시 결과를 보면 올해도 되게 잘 갔더라고요. 뭐 정시, 수시 다 잘 갔는데 무엇을 준비하던지 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본질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게다가 내신을 하면 수능이 되는데 그러면 내신 기간에 학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학생들 많은 수업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지 방치된 채로 보내주시면 성적이 오릅니다. 무조건. 오르고 게다가 만약에 정시로 방향을 틀어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이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대부고 학생이라면 와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는 게, 만약에 재원생이시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당장 등급은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1년 학사 일정인데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기간에는 빨간색 부분이거든요. 내신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게다가 단대부고는 내신이랑 수능의 연관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토니바퀴 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정규 수업인데 내신 기간에 내신 하는 것만으로도 등급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토니바퀴 들어가 있는 부분에 1학기 때는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신 취약점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거 6월 모의고사 대비해야 되거든요. 수능 대비도 같이 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는 지금도 사실은 이과 남학교면은 마음의 갈등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과 남학생이다, 정시 파이팅을 하겠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갈라질 거예요. 수시를 올인하겠다 또는 정시를 조금 마음에 두고 있다,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능 커리큘럼을 베이스를 두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원하는 학생들은 취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이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을 하면서 이제 2학년에 있어서 가장 큰 1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9월하고 11월 모의고사가 2학년이 난이도가 훅 올라가거든요. 기존에 봤던 1학년 모의고사 그다음 또는 2학년 3월 모의고사랑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 부분을 극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1차 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버티면 전 잘했다라고 1차로 칭찬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수능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3월부터 수능 계속반은 계속 개강이 돼 있거든요. 자, 내신을 하겠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수능이랑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수능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토니바퀴 시간에. 근데 우리 아이가 완전히 내신에 마음이 떴다,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내신 수업 들으라고 하면 가서 멍 때리고 앉아있고 공부도 안 한다, 수능은 근데 하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도 앉혀서 수업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마음이 많이 떠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3월부터 이미 개강을 할 겁니다. 쭉 진행이 되는 수능 계속반이 있거든요. 정시반이. 그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1년 커리큘럼인데 사실상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고요. 1학년 보내보셔서 아실 겁니다. 시간은 더 빠르고, 혹시 큰아이가 있으시다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빠르게 가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예비고 3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말고사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거의 빛의 속도로 가죠.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능이랑 내신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서, 또 만약에 학습 습관이 아직 안 잡혀 있다 그러면 또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단대부고 내신이 수능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시 수시에 거의 기로에 서 있고 많은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연관성이 매우 많습니다. 단대부고는 내신 시킬 때 공부가 되거든요. 내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신 기간에 학습을 하면 수능이 되는데
내신 기간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능을 따로 하는 단대국 학생 되게 많이 보거든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아이가 마음이 떴다,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능 계속반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수능 계속반은 단점이 그 목표가 없이 애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능 계속반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계속 하는데 목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활 습관이랑 같이 잡아가면서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련이 되게 많으니까 내신을 열심히 시키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공부 충실히 하면 1타 2피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내신 후에도 반드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계속반 안 되겠다, 우리 아이가 마음이 떴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럼 보내주시면 또 꽉 잡고 공부를 시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김하나 강사입니다. 제가 빠르게 단대국어 2학년 그 내신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대표 유형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성경이 최고의 단대 전문 학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희남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내신 특징을 보는데 주요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사실 1학년 때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듣기가 들어가고 이제 빈칸 추론 여전히 중요하고 순서나 삽입 이런 유형들도 계속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 영작, 단대국어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뭐니 해도 서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하구나, 계속해서 한 20점 정도 차지하고 있구나 확인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듣기가 사실 특이점이 서술형으로 추가되었다는 게 특이한 부분인데 이것도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대국어는 어쨌든 객관식이 100% 수능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들으신 대로 수능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1학년 때도 고난도 유형이었고 킬러 유형이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으면서 문항수가 늘어요. 그래서 최대 5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도 변형이 되면서 다양한 어휘들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게 더 어려워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객관식의 킬러 유형인 빈칸 유형입니다. 빈칸 유형이 어려운 이유는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제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즉 다른 뭐 동의어라든지 혹은 이제 전혀 다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쓰이는 어휘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도 어휘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게다가 100점이라 문항수까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꾸준히 수능 공부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독해력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어휘력 키우고 하면 이 부분은 그래도 맞출 수 있게 되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지만 수능 공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휘가 강조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휘 공부를 하면 수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어떤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단대국어 학생들이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독해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객관식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어법 취약자들의 이런 통곡의 벽이 바로 이제 어법이다. 어법이 계속해서 꾸준히 2-3문항씩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대부 학생들이 확실히 지금 보면 이제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에 비교해서 확실히 뛰어난데 어법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법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어법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법 연습도 꾸준히 계속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듣기 유형인데, 듣기가 이번에 최초로 딕테이션으로, 즉 들리는 대로 받아쓰는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좀 악필이어서 다 어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purity and integrity 이런 식으로 고난이도 어휘들을 써 넣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듣기가 취약하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고, 거기다 어휘가 조금 약하다 하면 마찬가지로 조금 힘들고 이제 점수가 깎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듣기도 이제 학생들이 듣기야 뭐 어련히 알아서 잘 맞추겠지 내가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듣기도 꾸준히 연습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듣기 연습을 저희는 정말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뒤에 자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영작인데, 그래서 영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영작은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이 영작이 이제 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1등급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네모낭이 출제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문제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다시피 A, B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단대국어의 영작은 1학년 때랑 마찬가지로 암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즉 표현을 바꿔야 되고 그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법보다는 어휘, 표현들을 많이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부분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보고 너무 어려워 난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분명히 오르는 유형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연습을 해야지 늡니다. 그런데 다른 학원들도 물론 이 서술형 자료들을 주는 곳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 학원은 그냥 자료를 주고 자 풀어봐. 이거 변형이니까 풀어봐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시킵니다. 실제로 같이 풀고 어떤 부분을 놓쳤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지 너가 이걸 풀 수 있는 거야까지 피드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연습이 되면서 결국에 실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한 학생이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 학원으로 온 케이스예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사실은 이 영작을 전혀 손도 못 대고 계속해서 백지로 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교과서 서술형부터 너가 좀 전략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연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꾸준히 점수를 조금씩 얻어내더니 서술형 20점인데 그 중에서 12점까지도 받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자. 이게 핵심이고 잠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문제 하나를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잠깐 보시면 They had more positive feelings for him after returning his money. 조금 더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서 5단어로 영작을 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얼핏 보시면 단어를 4개를 줬고 5단어로 영작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틀렸고 전교에서 딱 2명 맞춘 문제입니다. 이 답이 아이들이 positive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답은 결국 be fond of, 좋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e fond of라는 이 표현을 알아야지만 영작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뻔한 동의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연습 정말 중요하고 그런 연습을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저희 성경학원에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급별 전략 잠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5등급 이하 학생들은 고2 수준의 어휘 전부 다 이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글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객관식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3, 4등급이 되었다? 그럼 이제 고3 수준의 어휘, 동반이어 게다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영작 연습 필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하면은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급별 전략도 저희가 학생별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희남 선생님께서 성경어학원이 왜 단대보고를 가장 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환 강사입니다. 왜 성경이 단대국어의 최고의 학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적중한 문제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총괄시험이라고 해서 단대국어 실제 중간고사처럼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리 보는 중간고사 총괄시험에서 저희가 낸 문제가 이렇게 적중했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리 보는 중간고사에서 학교 시험처럼 유형을 봤는데 지금처럼 적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자료를 만드는데 그럼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보시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필기자료거든요. 저희가 학교 이제 시험 내용에 대해서 필기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법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 어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 부분이 뭐가 필요한 부분이구나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대보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 총괄시험이 있는데 잠시 저희가 지금 시험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과 똑같은 시간과 형식으로 실제 시험처럼 저희가 연습을 많이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단대국어는요 조금 다른 학교들보다 많이 해요. 보통 저희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단대국어 같은 경우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 즉 총괄시험이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리고 마지막 집보까지 6차까지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시험 보고 있어요. 더 많은 이런 중간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단대국어는 수능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기, 단순히 그때 필요한 암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형태로 계속 문제 유형들을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꾸준하게 시험을 보고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수능 실력과 내신 실력이 향상됨으로써 더 나은 등급 그리고 더 나은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여러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시험 성적을 게시해요. 그래서 자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꼬리표도 사실 주거든요. 꼬리표를 줘서 학생들이 자기 위치가 어디고 내가 뭐가 많이 틀렸는지를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적 성적표에 이거는 누적 성적표여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데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다.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실력이 많이 올랐고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성적표를 또 다시 줘요. 누적 성적표를 주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다른 학원에 다녀서 좀 안 좋았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기본기도 많이 쌓였고요. 실제로 그 실력이 많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2학기 때는 정말 좋은 점수를 냈거든요. 그 학생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술형 자료를 만들어요. 아까 전에 한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 패러프레이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탄산음료가 어떻다? 자신의 건강에 좋지 않다? 뭐 때문이다? 바로 들어간 성분 때문에 그렇다 라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요 다른 여기 비동사가 쓰였고 여기 due토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여기에 make라는 동사라든지 그리고 좋지 않다 not good이라는 표현을 detrimental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good for가 detrimental to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서술형 연습을 시켜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고 학생들이 문제를 연습한 것들을 저희가 첨삭하고 같이 고쳐보고 하면서 본인들의 영작 실력이 늘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자료 같은데요. 듣기 문제가요. 학교에서 5문제 나와요. 4문제 아니면 5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듣기 문제 그 4문제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가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어휘 교재를 단대부고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용할 때 같은 경우는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학교에서 선정한 그 어휘 교재에 예문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도 학교 어휘 교재의 예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습시켜서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를 보고서 아 익숙하다 내가 많이 풀었던 유형의 문제다 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고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요 성적이 향상된 사례인데요. 사실 단대부고는 많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거의 다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좀 정체된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단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학교 대비에 비해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에. 왜 그러냐면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랑 얘가 동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은 항상 기본기를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본기를 쌓아서 그 기본기를 통해서 내신 성적을 내는 것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적합도가 가장 높은 단대부고 애들이 성적이 가장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1학기 때 70점대 받던 학생인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 99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아까 말한 그 학생인데요. 1학기 때 막 30점, 40점 이렇게 나왔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기본기가 쌓이고 수능에 대한 기본기가 쌓여가면서 2학기 때 가서는 80점대를 맞았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기본기가 부족하고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이어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이끌면서 기본기 배양을 통해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는 단대부고 이제 진도 계획이에요. 첫 주차에는요. 저희가 3월 모의고사 대비 독해 연습을 해요.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요. 수능과 내신의 적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3월 모의고사 성적도
높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한 어떤 기본기 향상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에 교과서 주요 문장 연습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대부고는요, 서술형 영작이 계속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변형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교과서와 부교재가 진도를 나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마지막 최종까지 해서 여러 번 시험을 봐요. 여러 번 시험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시험과 수능에서의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치동에서만 19년 된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출 자료가 굉장히 빵빵하게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에 대해서 기출 자료들이 나갈 거고요. 요약 자료 그리고 전범위 요약 자료 이런 식으로 요약 자료도 중간중간에 배부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나갈 거예요. 자, 단대부고 내신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신 그 김한나 강사가요. 월금 반 4시 반부터 7시까지 내신 수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화목반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5시부터 7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남학생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일에 반도 개설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에 목요일 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설명하신 소영 강사는 일요일에 주일에 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시간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단대부고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쳤거든요. 단대부고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학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개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